혹시 아이가 사람을 때려서 고민하고 있으신 분 계실까요? 우리 아이가 그랬습니다. 혼내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가르쳐도 봤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혼내고 가르쳐도 바뀌지 않았던 행동이 단 두 번 만에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훈육할수록 때리는 행동이 더 심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는지 그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이는 엄마 아빠나 활동 지원 선생님을 간혹 장난처럼 톡 때리곤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지 마, 안 돼, 때리는 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고 훈육할수록 그 빈도가 더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행동이 더 심해지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인 중에 하나는 어른들의 강한 반응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하지 마 할수록 더 하는 아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자폐 아이들은 어른이 화내는 모습, 큰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강한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리면 어른이 크게 반응한다. 그리고 재미있는 자극이 발생한다. 라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반응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혼내고 제지하고 심지어 똑같이 때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그 행동이 더 강화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에게 "안 돼. 하지 마." 라는 말 말고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엄마 속상해. 엄마 화났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왜 아이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자폐 아이들은 사회적 의사소통이 힘들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마 화났어. 엄마 속상해." 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보다 그 말을 할 때 나타나는 큰 목소리, 강한 표정, 변화된 톤 같은 눈에 보이는 자극에 더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멈추고 싶었던 행동이 오히려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저는 펀덜드 에듀케이션의 민동필 박사님의 수업을 들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행동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지 미리 질문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또 활동 지원 선생님과도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만약 행복이가 선생님을 살짝 때리는 행동을 하면 그날은 함께 등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약속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하기 전날 저는 먼저 행복이와 때리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리는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싫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질문을 통해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행복이가 인과관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행복이는 선생님을 때릴 수도 있었고 때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은 행복이의 몫이었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 역시 행복이가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행복이는 활동지원 선생님을 또 살짝 때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제지하고 혼냈겠지만 이번에는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행복아, 행복이가 선생님을 때리는 건 싫다라는 뜻인 거 알고 있어? 선생님이 싫다는 건 선생님하고 여기 같이 있기 싫다는 뜻인 거야? 행복이가 같이 있기 싫다고 표현한 거니까 선생님 집에 가도 괜찮을까? 행복이는 마지막 질문에 괜찮아 라고 대답했고 선생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는 그날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가자 행복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행복이를 앉혀놓고 다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행복아, 행복이가 선생님을 때렸지? 때리는 건 상대방이 싫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 행복이가 선생님을 때렸으니까 선생님은 행복이가 같이 있기 싫다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는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복이가 때려서 선생님이 집에 간 거야 라고 결론 내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행복이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스스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했습니다. 며칠 뒤 행복이는 선생님을 한 번 더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똑같은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는 선생님을 때리는 행동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왜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었을까요?
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연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을 겁니다. 내가 사람을 때리는 건 상대방이 싫다는 뜻인 걸까? 내가 선생님하고 같이 있기 싫다고 표현한 걸까?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학교에 갈 수 있지? 중요한 것은 제가 정답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던 아이가 고작 질문 몇 개 한다고 달라질까?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행복이는 6년 동안 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고, 매번 하지 마, 안 돼 라고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았던 행동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질문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부모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때리면 선생님 집에 갈 거야 라고 협박하거나 경고하는 방식으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A 하면 B 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때리면 선생님 집에 감이라는 규칙만 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할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아이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 조건반사 상태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 결론부터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해.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먼저 묻습니다. 결론은 부모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이 아이의 인지를 발달시키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시작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지시보다 질문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린 자폐 아이 지시보다 질문이 효과적인 이유라는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느린 아이의 몸과 뇌, 마음을 안정시키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